마약성 진통제는 진통 효과가 일반 진통제보다 훨씬 크지만 중독성과 의존성 문제 때문에 주로 암 환자나 수술 후 환자에게 쓰입니다. 이런 약품을 거짓으로 처방받아 마약으로 투약한 허위 환자들과 확인 없이 처방해준 의사들이 경찰의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네, 대전입니다. 네, 투약자가 26명이나 검거됐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범행이 이뤄졌습니까? 네, 이들은 아픈 곳이 없는데도 통증이 너무 심하다며 병원에 호소한 뒤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처방해주는 병원을 찾기 위해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고 아픈 것처럼 보이려고 목발을 짚는 등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26명이 사들인 마약성 진통제 패치가 모두 만여 매에 달했습니다. 중증 환자 10명의 극심한 통증을 8년 동안 덜어줄 수 있는 분량입니다. 해당 사건 책임자인 경찰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가정한 피해자들이 저희가 몇 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너무 통증이 심하다 이렇게 의사를 속였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구매한 마약성 진통제를 마약 대신 투약했습니다. 일부는 패치 여러 장을 동시에 몸에 붙이는 방식으로 투약했고 대부분은 패치를 가열한 뒤 그 연기를 흡입했습니다. 투약자들은 모두 20대였는데 지인이나 SNS 등을 통해 범행 방법이 아름아름 퍼져나간 거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이 투약한 펜타닐 성분의 진통제는 진통 효과가 큰 대신 의존성도 높아 암 환자나 수술 후 환자에게 쓰이는 약품인데요. 이들 중 6명은 금단 현상에 시달리다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해준 의사들도 대거 검거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투약자들과 함께 검거한 의사는 모두 9명입니다. 이들은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면서 진단서, 수술 병력, 마약성 진통제 처방 이력 등을 확인하지 않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쉽게 처방해주는 병원이 흔하지 않다 보니 한번 처방해준 곳은 표적이 됐는데요. 투약자들은 손쉽게 처방해주는 병원 정보를 SNS를 통해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의사들이 마약 투약을 목적으로 약을 사려는 사실을 짐작하면서도 처방해준 거로 보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자, 마약성 진통제 관련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대안은 없을까요? 네, 실제로 올해만 해도 비슷한 사건이 여럿 있었는데요. 우선 지난 5월 경남에서는 10대 40여 명이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범행 수법이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8월에는 서울에서 문진만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해준 의사가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통화한 의사들은 다른 병원에서 진단한 내용이나 과거 병력 등을 조회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식약처는 올해 3월 도입된 마약류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을 이용하면 최근 1년간 마약류 처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의 말입니다. 통해서 환자의 오남용 이력을 확인하시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투약을 혹은 처방을 거부하실 수 있으십니다. 경찰은 식약처와의 협의를 통해 마약성 의약품을 처방할 때는 의무적으로 과거 처방 내역을 확인하도록 마약류관리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양동훈입니다.